합봉성 삼국지 일부 3권. 흔들리는 한 왕조 3자 3권입니다. 유비가 한건도 톱을 공로로 현의로 임명되어 파견됐고,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이런 이름이 없었다. 충상구 안희현이었죠. 안희현 현의로 있었습니다. 유비가 함일에서 위로 제수받아 부임하고, 지금은 산둥성 우석. 유비가 수으로 임명받았고, 지금은 산둥성 창병. 지금은 산소 소주 송견의 고향입니다. 양자간 이남으로 지금의 강소석, 정관석, 안유석 일대다. 송견의 근거지였다. 지금 하란섬 낙양 주준 장군 내 유비 일행이 항거적으로 완제수타고 서유비도 송견과 만났나. 지금의 하란섬 동봉 영천에서 패한 장모를 쫓아 주정과 유비가 함께 싸웠고. 자, 흔들리는 왕 하나왕조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순찰관으로 발탁된 동탁은 형력과 정가를 올리게 되는데, 1회에서 지망 관리로 생각지 못한 우림랑으로 출세를 한다. 그가 우림랑에 임명되지 얼마 전에 소를 잡아 대접한 오랑캐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는 이것도 여지없이 무찔러 크게 이름을 떠졌다. 오랭 교분을 통해 알게 된 그들의 습성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이때 낭중으로 출세하며 비단 9,000미를 부상으로 받았다. 그때 동탁은 9,000미를 비단을 모든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오랑캐들에게 인심 쓴 것들을 보면 동탁이 젊었을 때는 꽤나 배부가 커서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다. 한거적인 날이 일어나기 전까지 20년을 외직에서 지냈던 동탁은 그 사이 오랑캐들과 싸우기를 100여 차례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동탁은 또 팔뚝 힘이 대단했는데, 궁대를 팔 안쪽에 매달고 더하라 어느 팔로든지 활을 쏠 수 있어 오랑캐들 간담을 서늘게 했다고 한다. 동탁에 대해 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냐면, 땀 냄새. 삼국지 도입 부분 시점의 배경에 동탁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 인물도 흔치 않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싸움을 좀 신중하게 해야겠어. 하마터면 개망신당을 보냈어. 그런데 이때 동탁은 젊을 때 호기와 부기는 삼룡을 바뀌고 관대함과 싸움은 오만과 야심으로 가득하게 했다. 여봐라,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곳으로 모셔오더라. 이쪽으로. 어쨌거나 젊었을 때 윤배관 공로로 하동태수로 출세했다가 이번 한건전 날에 발탁된 사나이 동탁. 오, 어서 오시오. 그가 만난 동탁은 불에기도 편한 뒤에 동탁이었다. 장군들은 어느 군에 속해 있으며 주기는 무엇이오? 저희들은 탁굴에서 온 의용군이라 아직 관직을 받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 아직 백신이라고? 에잉, 알았네. 이모 물러가 보게. 내가 약간의 실수로 도둑들에게 물리긴 했지만 앞으로 별일 없을 거네. 후가를 통해 배치겨 주대니 잘 싸워보게. 저저, 우리는 목숨 걸고 저를 구해줬는데 무슨 인사가 조명이요? 삼겹살가 두도 내가 그냥 한 칼에 아서. 저자가 무례하나. 그래도 저쪽에서 보낸 관리세 참아. 아휴, 오기나마 썩은 이까들이 왜 이렇게 많소? 어쩔 수 없지 않나. 참아야지. 성질대로 세상은 살수롭지 않나. 그럼 저놈 밑에서 명령을 받고 싸우겠다는 거요.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어. 두 형님께서 여기 계시려면 계시오. 난 떠날 테니. 우리 셋이 한날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한날 죽기로 한 맹세의 몸이 안 되냐. 같이 가지 않고 어딜 혼자 간단 말이냐. 이게 해보죠. 이 경리 그냥 한번에 무소리요. 이보게 관우 고향에 돌아간 것보다 아무래도 처음 말대로. 형님도 그런 생각이시오? 맞소. 고향에서 또 돼지를 잡느니 이 잔발섬에 부푼 꽃기는 소맛을 보면 아무리 저지저 창을 휘둘러야 될 것 같소. 벌써 전쟁이 중대된 거냐. 주진의 한보선 장군의 인물에 쏙 괜찮습니다. 그곳으로 갑시다. 그러세.
잘 오셨소. 그렇지 않아도 전사가 모자르던 참이었소. 한군전 싸움 이후 한국순 장군은 조조를 선보로 장령을 쫓아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오. 그래서 나는 군사로 나누어 잠보를 쫓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군사가 모자르던 참이었소. 필요한 건 뭐든 주할 테니 최선을 다해 써주시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군사철벽을 줄 테니 효도구 두부 나와 함께 500우구드로 선구를 받아주시오. 예. 형님, 전쟁터로 나가는 이 기분을 어떤 것으로 비교할 게 없소. 없는 것 같소. 전병의 몸이 잠깐에 메어지는 것이 더 좋다며? 히히히, 난 아무래도 싸움이 체질일까 뭐. 장모 이놈은 어디 있는 거요? 저쪽 15인치는 치고 단다. 빨리 가서 싸워야지. 저것만 울림지 않으면 몸이 녹슨단 말이야. 어허, 사람 다칠라. 뭐지요? 잠보는 장사 싸우면 수습부리가 8, 9만이 된다. 아우 장량이 한보수가 조조를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조금 있었다. 빨리 쓸어버리고 아우를 구하려 가야 할 텐데. 저번 날이 강군이 아우 장량을 지기 위해 군사를 둘러나는 바람과 숫자가 얼마 되는 저번에는 장보. 장군님,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냐, 잘됐다. 기다리는 참이다. 고성, 나가서 너희 위력을 보여줘라.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어떤 놈이 나와서 나의 창을 받아들였냐? 잠비, 나가서 저자의 목을 가져오너라.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나의 청에 굶주려 울고 있어군노라. 안상 더러운 놈 싸움으로 인생을 한 줄 아냐? 챙창. 아니 고승이 탄세 하바 거꾸로 지다니. 인성이 뭐 있으면 싸움도 그만큼 잘한 법이다 자식아. 이때다. 모두 나아가 적 도적의 무리를 뽑아라. 대단한 놈들입니다. 우리 군사들이 여지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저놈들 광군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이것들이 어디로 감쪽에 사라졌지? 제가놈들이 들어가 숨어봤자 도가니에 든 쥐지 뭐. 잠깐. 왜 그러시오 형님? 어째 기분이 이상하지 않느냐? 승리를 잡았는데 기분이 무슨 문제요? 아니야. 어째 송기가 서늘한 게 기분이 섬뜩한데 뭐니까 좋지 않는 기운이 이 골짜기에 잔뜩 깔려있는 것 같소. 형님, 저거 저놈이 장보요. 저놈이 저쪽에서 뭐하고 있는 거지? 이거 바람이 섬뜩한데 기분이 좋지 않은데? 살라사바다니 우리 소리 뭐 떠나는 건가? 저기 두 놈이 있다. 저 나가라. 저라. 아니 저것들 다 뭐야? 에이, 저거 하늘의 고사들이 아닐까? 저게 뭐야? 인간들이 전쟁에 웬 짐승들이야? 사람 살려. 저게 무슨 조화냐? 내 눈엔 별거 아닌 걸 보이는데 병들이 너무 겁먹고 있는 것 같소. 저런 게 있을 리 없다. 눈썹이니까 갑자기 겁먹지 마라. 안 되겠어. 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뚫읍시다. 와, 저거 못하게 나 도망가자. 사람 살려. 엄마 나 이렇게 죽기 싫어. 겁먹지 마라. 저건 잡스러운 술법일 뿐이다. 모두 돌아서서 진격하라. 당하지 마라. 이때다 쳐라. 형님,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단 구서로 물려야 되겠습니다. 구태 모두 불러와라. 태반이 희생당했어. 이런
참담한 패배가 있을 수 있다니. 형님, 우리 군사들이 너무 겁을 먹고 있습니다. 본지로 돌아와서 전열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1패로 기록할까요? 분위기 살피면서 얘기해라. 응? 황건적의 장각이 요사수법을 쓴다는 말을 들었어. 그 아우인 장보 장량이 그 수법을 배워 써먹을 줄이야. 모두들 겁을 먹어 구사대 사이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법일 정구법이 될 수 없어. 내가 그걸 깨뜨려 마음으로 알고 있으니 한번 시험해 봅시다. 무슨 방법? 여보게 부가 자넨 군사들을 시켜 돼지의 양 개를 잡아 피를 모으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자, 또 찌꾸리다. 아니 그 요수 부리는 놈들과 또 싸워? 귀신하고 어떻게 싸우라 말이야. 난 싫어. 그때 그 여자가 보면 참도 안 온다고. 그땐 장철간에 당한 일이라 미처 준비를 못했으나 내가 그런 접수를 깨는 법을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만 믿고 도둑들을 때려잡게 하면 되느니라. 저 말이 정말일까? 글쎄, 저 인상 믿고 그저 치는 게 아닐까? 하긴 생긴 귀신도 두려워 개새끼다만. 형님이 시킨 대로 큰 소리를 치게 했는데 그거 확실한 거요? 전쟁의 승패는 90%가 사이에 좌우에 그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계속 군사들에게 사기를 부려 넣어줘라. 제게 전하의 전비를 기고 바람대로 맡기시기 바라다니. 투덜투덜. 야, 힘내라고. 내가 너희들 보러 앞에서 이 기세들을 모조리 힘으로 불어버릴 테니까 너희들 도망간 놈을 때려잡기만 하면 된다고. 헤헤, 그깟 귀신도 별거 아니라고. 귀신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바로 이 사람이라고. 사람. 야, 너희들 나하고 내기할래? 야, 너희들 나하고 내기할래? 귀신이 이기냐? 우리가 이기냐? 응? 내가 지면 밤새도록 술을 마시게 해줄게. 너희들이 지면 나한테 뭐 해줄래? 응? 찬미가 바라면 잘 참는군요. 구사들이 이제 겁이 좀 가신 것 같아. 찬미 저 친구 알고 보니 스모가 많네요. 찬미 저 친구 알고 보니 스모가 많네요. 뭐야? 그렇게 혼나고도 또 왔어? 요즘 것들은 왜 그렇게 귀신하기를 무섭게 하나? 어? 이번엔 아주 크게 혼을 해드셔야겠습니다. 배치 다 끝났나? 다 됐습니다. 옷가면 듣겠습니까? 형님, 움직이시죠. 오냐? 나 오른쪽으로 가겠다. 우린 왼쪽으로 가자. 이거 확실한 거 맞습니까? 너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래? 사람보다 귀신이 더 무서우니까요. 난 아무 무섭냐? 등에 지고 쏟아지지 않게 조심해라. 해? 내 물건이 무거운데 이걸 지고 올라가라니. 자, 진군. 꼬인다. 놈들은 오합지졸이다. 그대로 밀어붙여라. 후퇴하라. 죽여. 기세를 타고 몰아쳐라. 기세 타는 거 좋아하네. 잡아라. 수리수리 마하수 사바타 마바타 오이오리 하늘의 신령들이여 나를 도와 저 썩은 머리들을 모두 죽여라. 와, 또 귀신이다. 동요하지 마라. 저건 사람의 눈을 혼용시킨 것이다. 곧 잠비와 관우와 잠비가 저 수법을 깨뜨릴 것이니 동요하지 말고 천천히 물러서라. 됐다. 저놈들을 도망하기 시작했다. 뒤쪽에서 짚어봐라. 와, 당황하지 마라. 저것은 모두 헛것들 뿌리다. 내 집에 뒷쪽에 황건적이 당한다. 살 떨려. 이때다. 피를 뿌려라. 에이, 그쵸. 저길 봐라. 아니 저건 그냥 그림이냐? 이거 허수아비? 이게 우리를 겁먹겠어? 아니 우리를 도와줘서
아들과 신정과 맹수들이 왜 맥없이 떨어지자 조기의 호수호비가 되되 뒤돌아서 쳐라. 저것들이 뒤돌아서 어이 나의 코 저적이 요소를 깨지다니 어디는 거냐 어떠냐 내 말이 뭐였지 귀를 놓지 말고 요새를 보라 모조리 휩쓸어 버려라. 나의 월월도에 몇 놈이 목을 바치려느냐. 이런 조교재성을 싸우니 너무 시급구먼. 쓸만한 대장놈은 다 어디를 숨어버려두냐. 저놈이 참부로구나. 이놈이 말아 빨리 달려라. 허허 그럼 죽게 살게 도망가는구나. 형님 잠모 그놈 묻었었어? 에이 그런 건 나한테 맡기셔야지. 보다시피 원백호도 깨끗한 쓰기요. 도망간 놈은 별로 없고 죽은 자 아니면 포로뿐이요. 전모 장모를 잡으면 좀 더 컸을 텐데 좀 아시죠? 양성 절대 나가 싸우지 말고 구군이 올 때까지 석을 지키고 하자. 놈 봄이 나서 선박으로 나오긴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구나. 잠모놈이 아마 장각의 공군을 기다린 모양이다. 이봐 부가 정령을 보내 정황을 알아보더라. 예. 환보성 장군은 연정 연숙이나 동탁 장군은 연패를 거듭해 전작해서 동탁을 물러나시게 했답니다. 환보성 장군이 군을 이끌고 적의 본거지를 공격했을 때 이미 장각은 병들어 죽고 난 뒤였습니다. 환보성 장군은 조조를 천모로 삼아 7차례를 싸워 이긴 후 마침내 장량의 목을 베고 장량의 문으로 파헤쳐 육시에 처하고 효수를 했다고 합니다. 조조 그 사람이 대단한 곳이었고 범상치 않더라니. 투몽 이런 도적들은 모두 항복하기 이르렀고 장량 환보성 장군을 거기 장군 겸 기종을 삼고 조조 또한 공이 크다며 제남의 상이라고 봉헌했다 합니다. 그 기생오라비 같은 지국 출세인데요. 또 노시장군의 환보성 장군의 공은 죄도 없다고 아래여 다시 주량장이 복직되었다 합니다. 오 스승님께서 모두 공을 세우던데 나만 아직 조카 대처하고 있으니 면목이 없구나. 모두 전열을 전비하여 성을 공략하라. 장군 놈들이 저항에 대담합니다. 우리 강군의 희생이 너무 막다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공을 세우고 싸움을 꺼냈는데 나만 이렇게 시를 끌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로구나. 송견만 내 곁에 있어도 하루만 처성을 죽게 되실 텐데. 송견이라면 강대의 송견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소. 18의 나이로 희에게 허창구자를 토벌했지. 출전 때 내가 그를 성모자고 씻었소. 다급한 성이 많아 공원을 보는데 그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가 있었다면 이 성적은 간단하게 함락해버릴 것이오. 송견이라 멀리서 풍문을 듣던 이름을 이곳에 듣는구나. 제게 계책인데 하루만 말미를 주시겠습니까? 계책이다니 그게 그게 무엇이오? 대단찮은 것이옵니다. 저들은 거센 저항을 하는 것이 장관과 장량이 죽은 보라서 구원의 국가의 희망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조그만 계책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이 정도면 거리는 충분하겠지. 너희들은 팔이 힘을 시험해 보겠다. 화살의 저벽으로 안에 돌아가지만 볼기 5씩이다. 폼 좋고 쏘시고 또 쏘시고 계속 쏘아라. 대충 된 것 같지? 예. 그럼 내일 결과를 기다려보자. 유비형님 말씀대로 되는지. 뭐시? 장관님과 장량님 죽었다고? 장군님. 뭐냐?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적들의 계략이다. 우리를 허물들의 계략이라고. 거기서 우리 황건적에 피하고 있고 경계하지 않고 우리에게 공격을 관계보면 사실일 것이다. 그러면 계속 버티는 뭐니?
큰일 났다 정말. 큰형님과 큰형님과 작은 형님이 돌아가셨다면 난 누구의 구원을 기다리나. 장모미 대부관을 있던 임정이라고 하옵니다. 괴수 장모의 목을 바치오니 한목을 받아주십시오. 주옵소서. 어제 나는 대단 내막을 내리게 했다. 공격하기에만 급속한 바깥 소식이 서관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몰랐구려. 이건 모두 유공의 공이요. 부끄럽습니다. 한 곳에 잔당 수만 명이 남아 조 한충 순둥이 있고 여러 고를 괴롭히고서 아주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장갑장수의 장군의 원수를 갚자. 장군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서주주에게 이를 잔당대로 호소하며 한다. 전제에서 중요한 건 패자며 소탈령이야. 제길 두벅지로 목이 모두 떨어졌는데 그래도 뭐 먹을 게 있다고 바라가나? 그런 놈들 곡사 도망다니며 나타가 살인 저지르거든. 도대체 그 덜 떨어진 좋은 한충 수주가 어떤 놈들이요? 그걸 알아서 뭐하냐? 보는 대로 목을 따면 그만이지. 그래서 내가 소목을 나가 싸워 우리의 사기를 올리겠다. 좋은가? 손중 장군이 곧 협곡을 해오기로 했으니 손으로 모두 죽으나 자네 없다. 청궁 장군의 원수를 갚을 게다. 모두 나를 따르라. 돌진은 광군의 기세를 꺾여라. 으하, 귀여운 놈들 같으니 보기도 반갑스러운 절절성을 켜주는구나. 등등. 관우 참비가 요맹하나 도적들의 숫자가 많아 전면전은 우리에게 불리하구나. 도적들은 도망가지 마라. 구원군의 족구를 오기 전에 또 다른 곳이 공격해 올지라. 후퇴, 서한부 후퇴하라. 저놈들은 누구한테 배웠기에 저렇게 도망을 잘할까? 완성은 한건주기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국의 비축이 얼마나 없을 것이오. 성을 저도까지 포위해서 양국의 반입을 철저히 먹으시오. 도대체 협곡을 해올 거면 좋은가 선주고 왜 소식이 없는 거냐? 장군님, 이곳은 시장이 이틀뿐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대세는 기울였다. 좋은가 선주기 군해주지 않는데 내가 뭘 믿고 싸는 말이냐? 장군님, 한충이 사람으로 보내와 한목을 정한답니다. 미친 놈이로군. 조금 전까지 갈길이 날뛰는 놈이 아니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하라. 예, 한고주께서 전하러 오신 것은 적이라도 한몫한 자는 모두 거둬쓰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하하, 그때는 천하의 난리가 있어. 내 주일이 없었을 때요. 그러나 지금은 영원히 황제가 계신데 오만을 켜서 이대로 용서한다면 언제든 새가 유래지며 겁탈과 노력자할 것이고 새가 불려지면 한몸으로 목숨을 보존할 것이 아니겠소. 듣고 보니 지극히 올부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너무 철도 같은 외여사 공격을 하면 적들은 죽기 사기로 싸울 것인데 그러면 아군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한복을 받지 않으신다면 한쪽을 비우고 심해는 공격하시 5분 줄 나옵니다. 그건 그렇듯한 계책이군. 장군님, 관군들이 엄청난 힘으로 성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 바보야. 그러면 사력을 다해 막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지만 왜나 공격이 심해서 어마을 보실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버티기 어렵습니다. 동쪽을 공격해오고 있으니 오지 않으니 그쪽을 도주로 삼아 조홍 순중 장군과 합류하심이. 광놈들 서울점에서 덤벼있어 실망하겠지. 빨리 순중 조홍과 합류해서 반격해야 해. 이놈들아, 내년으로 서에서 끌어낼 유인체인 줄 몰랐느냐? 퇴가 다른 성으로 돌아가자. 이번 때가 되었어. 도하기로 내가 들어주고 있느니라. 도망가는 길 모조리 싹쓸이 주마. 한놈도 남기지 마라. 이놈들이 나를 끌어내고 3명 공격했구나. 적장은 죽었다. 모조리 베어버려라. 기세가 완전히 꺾인 놈들의 죽이 너무 식었구나. 모조리 죽여. 이게 무슨 서두요? 갑자기 잘 나오고 있었는데
한건직에서 손중, 조응의 구현명입니다. 뭐냐? 그놈들 계산이 없었잖아. 이 개 좋을 거 없다. 밀어붙여. 일단 후퇴. 뒤에서 기세받아 전열이 흐트러졌다. 돌아와서 재정비하자. 제길 다들 마음이었는데. 그참 싸움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기세 밀리면 대체 없이 밀릴까 말이야. 성님, 이번 싸움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모, 지금 그걸 따지선 경향이 어디 있냐? 제길 끝난 싸움이었는데 세가지는 구움이 나눠서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버렸네. 손중 조은군이 도운이 다시 완성을 찾아오고 앉아버렸어. 이거 다시 작전을 짜야겠어. 성님, 이번 싸움은 진 것으로 기억돼야겠죠? 이봐, 적장한 죽을 주는데 지긴 왜 줘? 뭐? 손견. 뭐 손견이 왔다고? 됐다. 손문대가 왔으니 좀 들어 하루 저녁거리다. 손문대가 누구요? 주전자군이 되게 반기시네. 이 사람 왜 이리 일어났나? 내가 그대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는가? 죄송하옵니다. 장군님의 명을 받고 위입한 것을 구하려고 다녔는데 왜나 도움을 바라는 곳이 많아서 늦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내가 항상 자랑으로 여기던 사람이 이제 왔네. 서로 이름이나 통하도록 하시게. 오, 영웅의 기상이다. 탁구의 유비라 합니다. 의용문을 일으켜 주전자군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오군의 손견이라 하며 저는 원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영웅을 이곳에서 뵙게 되다니 정말 뜻밖의 행운입니다. 과찬의 말씀을 부끄럽습니다. 성장수 손견. 그는 오군의 부천사람이며 전국시대 저 유명한 손무자의 후예이다. 그는 출생 때부터 신기한 설화가 많아 그의 용맹과 더불어 영웅서 주구 대륙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 사람이다. 그의 조사는 대대로 오구에서 벼슬을 하며 부추를 죽으면 그 성족을 장자로 삼았다.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모여 기미한 광채가 쏟아 구름을 뚫기며 하늘까지 솟는 걸 말한 사람들이 본 적이 있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존경한 노인이 이는 예서 기운이 아니다. 반드시 솜씨가 크게 흉할 것이다. 아주 크게 흥할 것이다. 무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졌는데 꿈에 창자가 쏟아져 오창문에서 칭칭감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아보니 온모가 비범하고 그릇이 크게 될 상감으로 크게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는 염려간 용맹으로 인근의 크게 이름을 뻗친 것은 그의 나이 17대였다. 부치를 따라 배를 타고 떠나 있었는데 마침 강 건너편에서 도적들의 배를 털어 재물을 나누는 중이었다. 이 비단은 내 것이다. 그래서 다른 놈이 늦었는데 겁을 얻고 배를 내지 못했는데 아버니, 제가 저놈들을 해치우겠습니다. 아서라, 어린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넌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함부로 나서지 말아라. 어서 이 배를 저곳에 대시오. 어렵소. 어떤 젊고 겁먹는 것이 죽으려고 우리에게 오고 있어. 내 놈들 드디어 이곳에만 찾았구나. 우리가 찾는 놈들은 여기에 다 모여있다. 나가서 저놈들을 모두 베어라. 우리를 찾아다녔다고? 한 놈도 다니지 말고 베어주겠다. 팩을 맞은 모양이다. 도망가자. 나 여기서 죽기 싫어. 이야, 어린 청년 대단하네. 그의 영웅됨은 17법의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래서 군사에도 그를 불러 현위로 가입할 정도였으니 마지막에 민망히 대장쯤 되는 자이었다. 그 후로 회계의 도적 거창을 친 일이 있었다. 불어나는 새를 빚고 스스로 인명황제라 이기면서 여러 현을 휩쓰는데 그 무리가 1만을 넘었다 한다. 그런데 손견이 1000여 명의 병사로 그를 쳐서 그의 유명이 조정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 뒤는 염독승을 제수하고 다시 몇회 승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장독복이라는 도둑을 토벌했는데 몇 차례 관군들의 공격에도 번번한 뒤천 용력과 괴월함이 대단한 자였다. 그러나 젊은 손견을 대적지 못하고 토벌당한 것이었다. 그 당시 손견에겐 그의 용맹과 대인다움에 반해
따르는 부사들이 꽤 있었다. 또 그들이 있어서 송견의 유명이 한층 더 빛을 발해 이름을 날렸는데 존보완당 한계조모 이대로 오나라 개국대에도 개국 공시로 크게 이름을 뻗치게 된다. 아무튼 송견은 일개의 동맹을 갖춘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그의 인품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사명을 갖고 있는 군벌을 성장하게 된 것이다. 조조에 내려준 벼슬이 서일이 아닌 자기를 마음으로 조정관을 정식시켜 하나의 자도적으로 거대한 힘을 갖게 되겠다. 사사로운 전분과 충성으로 움직이는 송견의 힘이 갈수록 불어나 이번 한건적 난에서도 송견의 군에서도 내려준 1,500의 군사만을 놓고도 개인적으로 따르는 장수들을 앞세워 국남평적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위험이 있으나 사나워 보이지 않는 부모. 세상에 정말 인물도 많구나. 요 근래 시가수에서 원서, 조자, 송견 등 청년 영혼들을 보게 된 유비는 자신의 왜소함에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 모두 명문가의 후에 임해서 독자적 힘을 가지고 있는 중량적인 연주를 주고 있어서 왜 유비는 그야말로 경량의 뜸을 다니는 나귀 같은 기분을 느꼈으리라. 그리고 송견은 주전장군과도 부부는 싸워두며 이번 전쟁에 점점 공을 끄는 오래전부터 연결시켜 두었던 것이다. 천득의 인물을 알았는지 대화를 해보지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된 자로군. 여태까지 전에 느껴보지 못한 설명하기 어려운 힘이야. 한마디가 벌써 간단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인물이야. 그리고 저 뒤에 서 있는 여러분, 내가 여태 본 장수는 격이 달라. 저런 자들이 복잡하게 담단 말이지. 우리들의 만남, 오늘의 만남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 역시 그러하이다. 유비는 맹렬하게 발사하는 야성적인 손길의 힘을 따라 보게 된다. 나를 따르라. 내 눈들의 상대가 아니야. 조정과 송추 어디 있는가? 절개대로 비켜라. 어린 애송이 놈, 내가 조홍이다. 챙. 으아. 조홍 장군이 불쾌하다. 적장 손정을 내가 죽였더라. 조홍의 목이 여기 있다. 대단 사나이로군. 손길의 자는 용맹 끝이 어디지 모를 정도요. 저렇게 몸이 살지 않고 앞장서니 부하들이 따른 건가? 이때 싸움에서 관군은 많이 넘는 숫자와 한 건이 무지고 그 몇 배 다른 숫자의 한복을 받았다. 그래서부터 남양이 때까지 내려와 적의 잔단들을 뿌리 뽑았네. 한 건이 나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게 된다. 남양에서 싸움에서는 송견의 용맹과 유비 관우 잠비 사병리의 용맹이 한껏 과시되었다. 송견 대단한 인물이 영웅임은 틀림없지만 저 용맹 때문에 자신의 야망을 꼭 피우지 못할 거야. 저런 용맹은 장수에게 필요한 거. 매번 싸울 때마다 앞장서는 것은 장군의 영웅이 할 일이 아니지. 훗날 싸움에서 끌어오는 혈기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횡액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형님, 우리도 세상에 나와서 나라의 고기란 걸 세우게 됐소. 야, 이 어찌 감기무량한 일이 아니겠소. 하하하하. 농공이에 따라 이제 벼슬이 내줄 것이고 세상에 보답에 이름을 내걸고 살게 됐으니 이 어찌 아니 기쁘겠소. 그 버러진 놈의 입을 다 먹어라. 너무 방정마자 좋은 일을 오다가 비켜가겠다. 한건의 나는 나라의 부패에 대한 하늘의 경고했다. 나라의 어지러운 군법원인이 조정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자르가는 걔도 아는 사실이었다. 화관의 벼슬을 사고 파는 매간 매지. 돈으로 산 벼슬이기에 투자한 이상의 돈을 뽑아야 하는 벼슬아치. 그래서 고도받은 벼슬은 완성이 짜져있고 그 어지러진 위심의 틈바구니 한건적 병문이 창궐했건만 항생제를 투여해 그 병균을 일시적으로 잠재했다가나 벽의 근본 원인은 전혀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암적인 독소도 바로 십상시. 한 나라의 요해의 독소도 한 건의 축구를 알랑거리는 이들일 것이다. 한 건달이 일어나자 세상의 눈치 보면 약간 근실의 자세로 보시다
난이 펴져 이들은 또다시 고개 들기 시작할 것이다. 절대 권력자인 황제를 가장자리에서 가까이서 부패할 수 있을게 이들은 틈새만 있으면 언제든 부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황제 역시 그들의 간지러운 알랑방기를 좋아했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예스맨으로 철저히 교만하고 온 자들이다. 나라의 산이 오바타고도 주시들은 골치 아픈 사인들을 잔뜩 들고 왔어. 폐하 이렇게 하셔옵니다. 아니옵니다. 저렇게 하셔옵니다. 그보다 이 법이 훨씬 나을 것이옵니다. 좀 더 정확한 통계 소식을 마시오. 그래야 폐하께서 이해하실 게 아니겠소. 조시가 받으면 골치 아프게 만든 바에 오로지 황제의 편하가 안락함에 훈련받아 보니더라. 폐하의 힘이 뭐 나라의 곳곳에 대백에 그치지 않았사옵니다. 오로지 폐하의 덕이옵니다. 그게 골치 아픈 중에 아직도 모르게 황가들에게 정치에 기라게 된대. 이들 또한 옆에서 평생 보고 들으게 그것이라 전문용어로 그냥 황제에게 들으게 좋은 말로 조언하는데 IQ가 낮은 왕은 일반 출신에게보다 훨씬 수준 높고 이해하기 쉽다고 착각하기 딱 좋은 편일 것이다. 얼마나 그 엄연한 숨지도 봤다면 황제가 X말 없는 황가를 암이라고 불렀었겠는가. 이들은 그러면서 자신에게 돈을 바치고 인문으로 황제에게 드리볼 것이다. 폐하, 요저 자산은 XS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사료되옵니다. 근데 한가들이 고세운 사람들이 노고에서 시작돼서 또 한가들이 세상에 올 것이다. 폐하, 그 자는 소만 크게 됐지. 내 말 들으면 저자에서 도망만 했다 하옵니다. 그런가 올라온 내용은 공로가 그렇더라되. 정도 있는데 결심한 놈들 이런군. 나한테 돈을 가져오지 않는 눈치 없는 놈은 변수를 할 생각하지 마라. 그래 우리 강가를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 변시란 거 감추 크기에 맞게 저를 잘 되는 일이 있어야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을 거야. 정치란 게 바로 그런 거라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조제대화보다 피나게 싸워야 변수를 얻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무능력에 탁월한 소리학을 가진 유미라는 사나이 오를 내일하면서 기다시 조정에서 도무지 소식이 없다. 형님, 조전 장군은 거기 장군 되었고 속견도 벌써 별군 사마가 되었다는데 속견보다 결코 거기 낫지 않는 우리에게 왜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 속견은 유머이겠지만 거기서 줄을 대는 기본적인 정치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유비는 정치에 관련된 완전한 낙제점이었다. 같이 싸운 주준 장군이 누누이 유비의 곡을 아뢰었건만 주준 장군 이치 유비에게 뭘 받아 온 거 아냐? 왜 이렇게 자꾸 싸고 들아? 뭘 받아 먹었나 본데 그럼 우리한테도 나눠줘야지. 날짜는 자꾸 가고 조정에서 소식이 없고 답답하고 싸울 때 구사들이 뭐 그때그때 변통이 되었지만 도성에서 나라에서 내리지 않는 한 500구사들을 먹일 길이 없어. 싸움터에서 얼굴이 긴 장군들에게 그래서 한 달은 힘겹게 버텼지만 이제는 시작을 필 데도 없어. 이대로 괴고로 돌아갈 수도 없고 목숨 걸고 싸운 500용사들을 비소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한 달 동안 높은데 눈치오면 기다리고 있다니 미치겠다. 형님 다 때려치우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싸워가지고 해서 벼슬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소. 기대에 잔뜩 부풀는데 돌아가는 작태를 보니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요. 보람을 자식이는 전혀 안 보이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답답할 치면 나도 자네들보다 더해. 난 형님이랑 네 내력이 없단 말이오. 유공 거기 있는 자는 분이 유공 아니신가? 아니 장군 어르신 아니십니까? 저 사람 지난 황제의 치사로 전쟁들을 시켜다 유비의 싸움 모습보다 잘 보였던 사람이다. 당신도 놓으면 큰 묘소로 밭을 더 있네. 왜 거리를 헤매고 있어? 왜 설명을 받게 된 장군 사실은 그랬었군. 송경 같은 사람도 별군 사마되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싸우고 큰 곡을 세운 사람 당신이 아직 아무것도 못 받고 있다니. 좀 기다려보시오. 내가 알아볼 터이니.
유비도 살다 보니 이런 연줄이 하나 있는 거에 묘한 감기를 느꼈다. 지난날 한군의 난을 일으킨 것은 모두 십상시에 매간매직이 삼아 천하가 어지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상시의 목을 베시고 한군에게 농소행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시사람들의 행보를 다 그냥 두시면 나라의 흑혼 박하면 맑아지게 없길 것이옵니다. 폐하, 또다시 황건당과 같은 나라의 어지러움이 생겨 두렵사옵니다. 폐하, 장군은 대목지 않은 말로 조정을 옳지고 하는 자입니다. 저런 자가 있는 한 조정의 한정은 얻을 수 없을 것이옵니다. 무고한 말로 남을 응해하는 저자를 당장 궐 밖으로 쫓아내라. 폐하, 이런 황당한 일이 나라의 남들이 걱정이로구나. 이거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불만을 갖는 자가 많은 모양이야. 그렇소. 그러니 저런 자들을 가려서 낮은 표시해도 돼야 뒤탈을 없을 것이다. 에이 무식한 놈들 때문에 뭘 제대로 해볼 수 없네. 이렇게 임막으로 선심 쓰는 듯한 벼슬가를 억지로 하나 끼어차게 된 유비. 아니 이게 뭐요? 중산모 아니오네 현이라. 말하자면 지방이 조그만 소도시의 경찰서장쯤 되는 자리인데, 아니 이것도 벼슬이고 내린 거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들에 비해 공의할 거 없는 자들도 공을 들게 끔찍한 벼슬을 고 화력의 임지로 돌았는데 유비는 그 벼슬로도 500의 병사들을 도저히 거느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이는 너를 모질을 걸어 500급여에게 노작구로 놔두고 이별하게 됐다. 미안하이, 내가 무능하여 자리대 노고에 보다 못하게 되었네. 숱한 싸움터에서 장군님께 너무나도 큰 적을 느꼈는데 이렇게 이별하니 섭섭합니다. 관우 잔미와 함께 20명의 군사들만 거느리고 안위를 부임해갔다. 이거 겨우 혈이 한 자리 얻으려고 반년씩이나 피터에 싸단 말이오. 젠장, 차라리 그 500명을 데리고 산전을 잡기 훨씬 더 보람있겠소. 에이구 복장터죠. 놈들은 어쩌지 못하고 그 멍텅구리 황제를 싹 갈아치우게 놨겠소. 어허, 그럼 불교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답답해서 하는 소리요. 형님은 답답하지 않으시오? 에이그 속이 너무 좋은 형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불행이지. 속삼 안 그래? 또 때리려고요? 난 이제 입 다물랍니다. 이제 아디오드로 떠나면서 유비는 많은 생각한다. 이번 싸움을 통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물을 볼 수 있었어. 그것만 해도 큰 보람이야. 덕이 있고 유명 있고 지략 있는 그만 인물 중에서 나보다 세대 차이가 많은 난 사람을 일단 제껴두자. 나하고 거의 같은 세대인 원소, 조조, 송견 강력한 이미지는 지금도 내 머리에 크게 자라지고 있어. 지금 한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 상태라면 이 30년을 전후에 붕괴한다. 그때쯤 그 시대를 맞이할 추억들은 방금 내가 생각한 이 사람들이다. 지금 내가 미관 알직으로 부임해가는 것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의 정치가 받아서 나에게 큰 빚을 냈으면 또다시 그런 것을 명목하고 한나라와 충성해서 그쪽 길을 가겠지만 초반에 한군하는 비교제만큼 큰 전나의 쓰리가 돌아올 것이다. 내게 이런 미미한 벼슬이 내렸다는 것은 바로 그 친구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나의 기반을 확실히 쌓아야 한다. 원소는 명문 중의 명문이고 조조는 중앙부대의 크나큰 정치적 배경을 얻고 있고 송견은 남쪽에서 큰 뿌리를 가지고 운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에 비하면 중산종의 후손이 아닌 내가 내세울 수 있을 밀 수 있는 해결 전혀 없는 상황.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오롯이 나의 힘으로 쌓아놔야 한다. 중산 아니요. 작은 군의 제안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직을 갖게 된 유비는 열성의 나이의 정사입니다. 내로라는 여타 사람들은 달리 정치에 줄이 없는 유비는 자신 취해 나아가 할 일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었다. 우리 사무실 일걸 많은 사람들에서 유비의 뜨끔이 지긋한 짜증낸 사람 많이 본다.
쪼다야 쪼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가장 우린 유비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뛰어난 사람임을 잘 알아야 한다. 자신의 결정과 장점을 가장 잘 아는 사나이 유비. 그는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끊기로 면목시켰고 모자라는 지략을 덤으로 튀어나간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보다 부하를 먼저 생각하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나이다. 이런 성품을 지닌 유비가 명문 후예들의 발빠른 행보에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고 공황장애를 찾아다니며 연주를 만들고 홀딱거렸다면 그건 아마 축도 법도 안 되었을 것이다. 대외적인 만만디 기질이 자신의 최고 덤몸을 임원한 유비의 행동을 우린 그런 관점에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 어쩌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한 유비는 탕감에게 시달려온 배서에게 업을 만들어준 데 최선을 다했다. 배선에게 해를 주는 행정은 일찍 피하고 이익이 되는 일은 중점으로 펼쳐나간다. 그 첫째로 부역과 세금을 줄이는 일을 해야 한다. 세금을 줄이니 어깨가 가버진 배선은 좋아할 수밖에 없고 부역을 줄이니 그 시간에 농사를 줄 수 없어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 배선들의 진속이 높아져갔다. 그 뒤 모든 잡다한 일을 백성 우선주의로 꼼꼼하고 세심한 처리 나가니 성격이 콸콸한 장비도 에이씨 지루해서 미치겠네. 형님 나가서 한잔 하시죠 뭐. 산전제를 하는데 낫지 관절 먼저 몸부림 치는구먼. 갑시다. 좋은 소리는 제발 받았습니다. 형님 또 야근이냐? 그런 거 같은데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야근을 하니. 우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술 마셨지요. 이모 그런 거 느꼈으면 내가 술 마시자고 해도 말렸어야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마시자고 하자고 꼬드겨? 이 시간이면 항상 술고픈 표정을 지으셨잖아요. 젠장 형님은 매일 야근인데 내가 매일 술을 마실 수도 있나? 나도 인간다운 면을 보여야 할 것 같아. 이 조용한 시골에서도 개만이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역사시 모를 창술이다 준비해볼까? 자, 헤야. 넌 무술은 탁월한 인간이다. 매일 술을 마시면서도 창끝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니. 형님 어디 갔다 왔어? 어딜 갔다 오긴 형님이를 도와드리고 왔지. 아니 그런 일을 그럼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오? 이거 나 혼자 현포로 놈이 되어버렸네. 형님이 들어오란다. 아니 왜요? 노는 시간에 그리나 한자에 아니고 술만 마시러 다닌다고 굳이면 그러시노. 빨리 들어오너라. 어서 오너라. 내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자네들과 술도 한 잔 못했구나. 오랜만에 삼형제끼리 술자를 한번 기려보자. 형님, 형님, 왜 어린애같이? 나 원래 감격처럼 인간이 있잖수요. 잘 받으시오. 뭐냐? 형님은 나를 가장 감격시키는 사람이요. 배석 위주의 선정에 최선을 다한 유비 곁에는 항상 관우 장비가 그림같이 따라다닌다. 와, 장비에 대해서 그 신이 그랬대. 관우가 고통스럽다. 유비는 자신이 베푼 선정에 현실적으로 혜택이 잘 나가지 천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일일이 체크하며 보관해 갔다. 아디의 배서가 내 경우로 일보다 지도자의 깜빡이 내 그로로 그렇게 존경이 된다. 저희 집에 가셔서 누추한 시사라도 한 게 아시지요. 형님 좋게까지 말하는데 목이라도 죽이시라. 이것은 그의 성품 매지기도 했지만 먼 훗날 위한 자신의 공부라 생각하며 유비는 더더욱 열심히 자신을 닦아나갔다. 그렇게 하기를 4개월. 형님 오늘은 좀 한가한데 모처럼 개나 한 마리 잡아 냇가로 나옵시다. 소삼이가 술 한 톡 준비했다 합니다. 저녁에서 난코 오래 보내는 황제의 조치가 내려왔다.
뭐라고 적혔어? 같이 좀 봅시다. 지난날 황건제 나를 전파할 때 거짓으로 공공있다고 조정에게 기바하여 광직을 받지 못 받은 자가 많이 있다 하니 짐은 이번에 이를 살펴놓고 그러을 바로 잡으려 하노라. 뜻은 알겠지만 어째 내 의학과 살보러가 갔소? 이런 게 왜 우리에게 오르려 이거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으더니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아. 글쎄 과연 그럴까. 며칠 전에 조조에서 감사거리 이문을 뜬 도구가 내려왔다. 사람이 못날수록 쥐꼬리 만한 권력을 잡으며 턱없이 우쭈대 법이다. 먼 길을 오시느라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그래서 일단 중에 말단이라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지만 이걸 받고 움직이는 힘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던 그 권력은 막강해진다. 주시보다 그런 권력이 이전에 소인배들의 특징이다. 유현이는 어느 고장 출신이고 비는 정산 중앙의 휘로서 탁군 탁현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공으로 이곳에 현이 오르게 되었는가? 한건적을 무찌르는 서너 번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약간의 공이 따여 조직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닥쳐라 이놈! 듣자니 항치림을 사치가더니 이제 공공까지 돼버리는구나. 내가 이번에 황제의 명을 만들어 이곳에 온 것은 바로 너가 큰 사기꾼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다. 예? 이와 같은 경우 즉시 황제에게 상조하여 장차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물러가라. 물러가지 않겠느냐? 뭘 노려보이는가? 아니 저놈은 어떻게 된 것이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아예 그쪽으로 구명하고 있지 않소. 내 들어가서 당장 저놈 허리를 꺾어야겠소. 아서라 왜 그러느냐? 황제의 명을 받고 오신 분이다. 아무튼 조사를 보면 진리는 꼭 가르칠 텐데 우리가 꾸릴 게 뭐가 있느냐. 오늘은 저분을 쉬게 두고 우린 돌아가자. 참 눈치도 없는 분이군요. 뇌물을 바치려고 미세를 부리는 건데 그만한 눈치가 없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재물을 모아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물을 바치면 궁극을 인정해주고 좋은 걸로 황제께 상신하게 되는 일이 곧 순서라는 걸 모르십니까? 나는 배성을 괴롭힌 적도 없고 재물을 거둔 적도 없는데 물로 뇌물을 바친단 말이오. 내가 조정에 받은 농공이면 내어 놓겠네. 그까지 녹봉이 몇 푼이나 된다고 저희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무튼 뒷담에 됐으니 알아서들 하십시오. 나는 당시의 당신을 잘 알게요. 그보다 큰 공을 세고도 별거 아닌 배설을 받고 있는 곳에 왔다는 것을. 그러나 현실이 그런 걸 어쩝니까? 현실이. 나이 차 마음 비우고 형님이나 모시고 조용히 살랬는데 열받는 일이 생기네. 형님, 난 조용히 살렸는데 세상은 도대체 왜 이러고 이랬어? 응? 너 그러다 또 사고치겠다. 시몸하고 성질 죽여라. 형님은 자신의 행동에 크게 너무 큰 자신을 갖고 계시다. 남들이 약간의 처세수를 익혀두는 것은 나쁘지 않을 텐데. 세상의 여자로 내가 한 곳에 뿌리를 내버려 살게 두지 않았는구나. 아니 이거 영 소식이 없네. 이게 조정이 대단한 급한시에서 나 같은 걸 물어보는 건가? 끝까지 버텨보겠다 이건가? 자존심이 사네. 그러다가 잘못 건드렸으면 내가 오히려 다친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알아? 좀 심심한데 그놈이 믿는 게 될까? 시기가 되게 쓰이네. 요즘 웬만한 연줄이 없는 놈이 없다 보니. 아냐, 내가 그놈 꽤 큰 공을 세운 게 틀림없어. 근데 겨우 이런 시골의 현이야. 그렇다면 내가 막 밟아도 된다는 얘기지. 여봐라, 이 고을의 현리들을 오라 하라. 후리를 싸웁니까? 이 고을의 현이 유미는 이게 저민의 몸으로 천자의 종친다 어쩌니 자칭하고 있다. 또한 이곳 백성들이 확정에 시달려 못 살겠다고 원망의 소리가 내게 들려온다고 했다. 예? 무슨 말씀이시오지? 우리 현이에게 현대 수탈했더니 도무지 이해가 못하셨는데요.
이런 못된 베스라치를 감찰하고 황제에서 나를 직사로 내보신 것은 너희들은 잘 알 것이다. 내가 나에게 돌아서 황제께 상조하여 당장 파직토록 할 테니 너희는 나의 뜻을 받들어 그자의 집으로 낱낱이 적은 상소문을 올려라. 차분하셨나 본데 우리 현님께서 그렇지 않은 분입니다. 이런 박질간 것들이 있나. 내들은 그자의 상봉이 되어 배선들을 괴롭혀온 것을 내 미리 알고 있었다. 예, 우리가요? 무슨 당최도 말씀을. 너희들의 죄목을 불문에 붙여주지. 당장 그자에 대한 상소문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너희들을 취조할 것이로다. 무엇이? 나의 죄를 밝히기 위해 감찰관이 혈리들을 불러 문출하고 있다고? 예, 그렇사옵니다. 무슨 매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놈, 그래도 내 말을 사치하지 않겠느냐? 우리 여님께서는 저도 산지로 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려는 겁니까? 내 이놈은 지은 죄가 있어서 그자는 감싸는 것이 일다. 이놈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살아남지 못할 것을 모르느냐. 비켜라. 내가 도구 칙서를 만나야겠다. 안 됩니다. 선생께서 저 지금 죄인을 취재하고 계십니다. 눈도 들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조사들이 힘들어 이렇게 쉬어치고 이게 밑바닥까지 쓰고 있을 줄이야. 취한다. 이놈의 세상에 버러지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다 이거야. 형님, 그동안 잘 참으셨더니 술 마실 핑계 기동장에 잘 잡았네요. 넌 어찌 갈수록 분위기 파악하는 능력이 돼야 되냐? 아이고 저 세무지 같은 주먹을 휘둘러 처맨 때니까 다 두뇌 휘름을 전부 망가지네. 무슨 일이 생겼소? 아 글쎄 칙사께서 유비님의 죄를 깬다고 혈리들이 무작위에 문쳐오지 않습니까? 뭐야? 우리 형님이 죄를? 그래서 우리가 유비님의 경청함을 간청하러 왔는데 들어보니 주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를 열받는 한 가지 열받으면 앞뒤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단세포의 사나이 잠비가 드디어 열이 받았다. 거기다 방금 마신 술이 에너지화도 되어 분출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 열어라. 안 됩니다. 아무도 들어보지 말랬습니다. 넌 나에 대해서 아직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한 모양인데 내가 억지려고 한 번 더 경고했다. 문 열어라. 안 됩니다. 아무도 들여. 난 2번 경고하는다. 넌 그냥 맡기만 해라. 왜 이런 거야? 내 이놈 도구야. 잠병 여기 있다. 뭐야? 아무도 들어보지 말랬잖냐. 감히 어떤 놈이 우리 나를 깨서 취조하시는데 나타나서 어지럽히냐.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어쭈구리? 너희들이 나를 마음에다 용기를 가상하더만 여우 몇 마리가 호랑이를 만나고 망가지냐? 내 놈은 어떤 놈인데 나라의 기강을 바라잡으면 이래 회방되는 거냐? 뭐가 나라의 기강을 바라잡아? 나라의 기강을 오지 바로 내 놈 같은 놈이야. 내가 내 놈을 다스려 나라의 기강을 바라잡으면 15발 보일 것이로다. 뭐더라 이제 이 무례배를 잡지 않고 이놈 나으리를 내려오지 못하겠냐? 옛다 내려오는 나으리. 미쳐만 봐. 너희들 어젯밤 꿈자리 사았지 않았더냐? 나한테 맞으면 사막 아니면 평생 불고로 살았는데 저기 미치다. 이런 끔찍한 부사사이인데 나는 안까타운 마음을 긁지 못한 바이다. 이게 다 운수 소원이라는 생각하고 고향에 가서 조용히 살아라. 저거 찜식이지 인간이 아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 옆을 올래? 내가 네 옆을 가줄까? 내 이놈 나에게 이럴 것은 황제폐하를 능미하는 것을 모르느냐? 뼈없이 흉을 짓거리는 해파리가 도 황제 말이냐? 대충 반쯤만 죽여놓고 오려고 했는데 황제한테 보이는 바람에 반쯤 죽은 상태에서 10대 좀 더 맞아야겠다. 이거 놓고 말은 차근차근
난 이미 고장난 불도저야. 이제 제도에 걸리자니 체념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맞고만 만져라. 써라. 뭐야? 장비가 도구 직사를 효과를 나근장판을 만들고 도구 나으리를 매달아 매질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기어이 큰일을 저지르구나. 아니다. 이거 어차피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일이었지. 복창이라 나는 뇌물을 밝히는 한가운이라고. 그리고 나는 뇌물을 밝히는 탐관원이다. 이놈 거막의 소리가 안 나오냐? 나는 뇌물을 밝히는 탐관원이다. 아니야, 그거는 뜻이 너무 약해. 나는 뇌물을 쉽게 밝혀내 탐관원이다. 저 길하는 말을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 완료하라고 뭐 하는 거야? 나는 뇌물을 지독히 밝히는 탐관원이다. 오냐, 말 잘했다. 뇌물을 지독히 밝히는 탐관원이라 다른데 내가 일가견있지. 50대를 되고 한 잔 마시고 다시 시작하겠다. 사람 살려. 잠비, 이게 무슨 짓이냐? 효격이 벌써 나타나셨네. 현이어는 나 좀 살려주시오. 그저 모른 척 울다가 초대하실 것이지 왜 벌써 나타나시오? 그래야 굳은 일을 내가 하고 형님은 부비를 지킬 거 아니겠어. 사람 살려. 이놈 그만두지 못하겠냐? 난 술을 먹으면 사람 말이 정확하게 들지 않은 거 형님도 잘 알지 않소. 에휴, 나 죽는다. 형님께서는 이번 헌금단에 큰 공을 세우소서. 나 돌아온 현이라는 미간 말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루. 그나마저 저 도우 같은 못된 무리 때문에 이렇게 욕을 당하겠으니 어찌 기막힌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봉황은 가시던 분에 길들이지 않으면 차라리 저자를 죽여버려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조금 전에 형님이 뭐라고 하시고 가던데 뭐라고 하셨소? 후보 늘어 그런 비슷한 말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해주시오. 난 말귀가 조금 어둡다 뿐이지 뜻만 제대로 해가면 형님 같은 모조의 복종 아니오. 현도 꼭나좀 과로 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네. 내가 배석을 해친 죄로 모아 마땅히 죽여 없애야 함이로되 하늘의 삶은 귀한 덕으로 여기니 죽이진 않겠다. 만약 뉘우치지 않고 못된 마음을 품다면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 올 것이니 명심하라. 고맙습니다. 현도 꼭 이 나라에서 내려진 현이의 인수를 돌려줄 테니 가지고 돌아가라. 이내 잊지 않겠습니다. 나 죽는다. 현이 어느 이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겨우 살만나는 세상 만났다고 기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미안하오. 내가 덕이 없어 이렇게 되었어. 이런 일이 생겼으니 조작해서 올바른 사람을 보낼 것이니 희망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주길 바라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장에 뇌물을 만진 건데 어디 가서도 모험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야, 형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형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고향으로까지 첩불에게 내려올 것에 그 전에 곧 바로 대주 태수 유희를 찾아가세. 나와 같은 한시족지지 받아줄 것에 제길 세상에 나와 공세고 이 날려버리고 우리가 이제 도망자듯이 이제 기구와 말자요. 여기 유비의 제대로 정주태수는 10배다 베풀이 도구의 보고를 그대로 믿고 유관자 사비제를 받아들이는 체포력을 내렸다. 받아들이는 채토력을 내렸다. 유비의 상대로 대주태수 유비는 후하러 정주태수의 몸에도 개의치 않고 그를 따뜻이 받아들여 주었다. 부드러우면서 시시각기하게 보이는 이분이 아니고 우리 유씨를 조금 피대줄 인물일지 몰라. 어쨌든 우리 유비의 이름이 이만큼 알려진 것은 나름대로 기반이 쌓였다는
것이리라. 형님 덕이요. 조마조마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다니.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조정에도 일어나고 있었다. 난리가 한차례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선 지금보다 내시들 난이 펴진다나 안정되다 그들은 살아나 역사의 위세를 뒤잡고 기대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모조리 추살해버리세. 물론이지 특히 한건단의 고선 무리들이 그걸 믿고 우리를 견제하려고 하는데 그 자는 결속에서 세력을 크게 해야 잘라버려야 하네. 그럼 우선 그 자부터 손을 대볼까. 그래 내부를 요구해 들지 않으면 우리에 따를 의사가 없으니 멀리 귀어버리거나 죽여버려야지. 장량만 조중. 또 그러면 누가 좋을까. 한모순과 주준이 자기네 구호 믿고 우리에게 뻣뻣하더군. 테스트 겸 일단 그 사람들 살아보내 내부를 요구해보세. 좋지. 무엇이 내게 내부를 요구해. 뭐 요구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그동안 장군을 위해 애썼는데 그런 얘기를 보이게 도리가 아닌가 해서요. 발칙하도 누구를 모욕하는 거냐. 돌아가라. 뭐 이런 지하에 거절하라고? 예, 주수적으로 그렇더군요. 그 영감들 정말 세상 돌아가는 물정 모르네. 그럼 세상 알게 해줘야지 뭐. 폐하 거기장군 황보숙은 새우고개비에 너무 큰 벼슬과 많은 상을 봐서 피울려 곡을 세운 사람들의 불만이 자자하옵니다. 지금이야 마땅히 그 벼슬을 거두어 드려야 마땅하옵니다. 그리고 주전 동안 후아들에게 곡을 세운 책임을 되돌린 자입니다. 게다가 나라 이렇게 게으리하니 백성들에게 원망이 끊어지지 않다 하옵니다. 그런가. 그네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나는 허브식이 조져도 벼슬길 쫓겨나버리고 한다. 난 피곤하니 이번 시계 놀아. 그리고 그 피자를 그네들이 맡아보도록 하여라. 게다가 그 대신 조충과 장량을 들어 앉히니 노망에 가까운 처분이 아닐 수 없었다. 황소가옵니다. 벽에 인덕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헤헤헤 가자 눈에 거스리는 두 노인을 제거하고 왜 우리가 그지 않게 됐으니 마음 놓고 재물을 서로 담아봅시다. 두 영감이 당하는 걸 봤으니 거북지 않는 인간이 없을 거요. 그러니 나라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보좌해서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은 백성을 위해 쥐어짜야 나오니 들으니 백성들이 곡성은 쉬는 분이라 그것은 바로 야심가와 도둑의 무리가 나타나 토양이 될 것이다. 멀리 장사 땅의 구속이라 한 자가 폭업에 시달린 무리를 모아 난리를 일으키고 곧이어 어양 땅의 장순 장거 형제가 백성의 선동에 반란을 일으켰다. 전란이 시달리고 폭정에 지친 백성들을 먹여주다 송받으며 금세 수만이 찾아 몰려왔다. 특히 장수 형제의 형순이 스스로 황제를 치고 아우 거가 대장군이 되어 노략질을 해댔다. 내 고 도성을 취하여 황제에 오르리라. 하던 구성도 장사일 때 무인지 오르십시오 새를 불러모았다. 도에서 난리나니 지방의 수령 맘에들은 제대로 도적하지 못하고 조정의 장계 표본에 올려 위급을 알렸다. 모든 산소와 장계 등한 13기들이 1차 점검에 되었으니 난리가 조금 난 모양인데 알아서 처리할 이 별거 아닌 걸로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와. 겨우 이런 걸로 황제 폐하의 시키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리지. 물론 그러면 대신에 대권이 넘어가기 십상이니 더구나 한부수나 초줄 다시 등장해봐.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러구나. 가만히 있자. 폐하의 여의 시간 다 되었네. 빨리 가봐야겠군. 아차차 별거 아니기로 우리가 시간을 너무 까먹었어. 나중에 주님의 일자를 통제했겠지? 그럼요. 그럼 7고짜리 골치 아픈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지요. 아니 간이 되고 유도 저자가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 저런 자가 어떻게
폐하, 나라의 존망이 오늘 내일을 다투고 있는데 폐하께서 간사한 내시들과 술만 마시고 계시니 어찌된 일이옵니까? 만배성인 짐이 위세 신보가 대평태인데 무엇이 위태롭단 말인가? 지금 토초에서는 도적대가 일어나 누락지를 일삼고 있사옵니다. 저국에서 표부대 빗발이 치고 싸우니 저 십삭시들을 그것만 저 폐하께 숙이고 싸웁니다. 저 말이 사실인가? 각처에 도적이 들끓인다는데 두뇌와 헛바닥에 숨마려고 타의 추적불로 십삭시들 폐하 대신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듣고서야 어찌 살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된 우리의 중심이 충성이 모든 백성의 눈에 가시로 비춰지고 신들은 고향을 데려가겠사옵니다. 그 신들은 제사를 모두 바치겠사오니 군비의 보태시 쓰도록 하옵소서. 그대 집에도 가까이 시중된 사람이 있을 텐데 어째 그대의 충성을 이로 사시섬에서 무고하는가? 폐하, 여봐라, 저자를 끌어내고 목을 베어라. 이렇게 해서 한시의 사면이 끝이 나는가? 무슨 죄로 간이대부 유도를 추사를 하십니까? 또 제게를 한 놈의 입을 틀어막으니 또 다른 곳에 튀어나오네. 왜 저렇게도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를까? 14대 대한 완성이 하늘을 찌르고 뱃속들 그들이 유시에 갈갈 찢고자 합니다. 그대 어찌하여 폐하께서 저들을 부호처럼 공격해 아무런 공기 없는 자들에게 후작을 모하셨습니까? 14기째로 저들 때문에 각초에 도적이 창궐하고 있는데 충원에 하는 유도를 참아라 하심이 어찌된 일옵니까? 닥쳐라. 너희들은 툭하면 14기째를 모아봤는데 저들이 어찌 한중depu 충실이 없다 하겠느니까? 저들은 황건단 때 도적들과 짜고 하고 안에서 후호강으로 한 적이 있었던 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어째 경계하지 않으시고 나라 망칠 꼴을 보고만 계십니까? 닥쳐라. 그건 아직 시험 밝혀지지 않는데 어째 근거 없는 일로 사람을 모아봤는가? 폐하, 한실삼의 역사를 귀히 여기소서. 어째 간신배들을 인해 나라를 망치려 하십니까? 폐하, 대가리 다 깨지네. 저도 감히 어느 곳에 난동 피우는가? 여봐라, 존들을 하우시켜라. 그 목을 칠 것이죠. 폐하, 나쁜 십사들 몰래 사람 보내 오개같이 유도와 진탑을 죽여버린다. 유도와 진탑을 구하기 위해 시끄러운 노인을 일으킬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환장하겠고 아무리 오늘도 그런 것이 꼭 한두 씩 부처가 나오세. 아무튼 쬐끔씩 가진 모양인데 구사로 보내야 할 모양이요. 대대로 별거 아니고 항상 크게 버려. 왜 이거 크게 만든 버릇이 없거든. 누가 죽겠어? 저번 한건단 때 같이 도서의 구사를 빼내어 등에 맡긴 일이 있어. 없어야 하겠어. 공을 세우고 나면 또 우리를 탄핵할 거거든. 합당한 인물이 있어? 속견이 좋겠어. 속견? 오, 그렇지. 용맹이 범 같으면 인사도 제대로 할 줄 아는 인물이지. 우리 마음대로 부르니까 구사도 자기 마음대로 썼으니 나라 구사를 보내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자기를 마음대로 개책을 써서 황제께 상주하니 황제는 또 한번 13세의 충성에 감사한다. 허락하겠노라. 그리하도록 하라. 또 당사의 도적 구성원 송견을 장차때부터 임명시켜 치기하고 장순 형제 도적은 유를 유주목에 임명하여 치기하고 대주 태수 유해를 하여금 돕게 했다. 이 무렵 송견은 합의와 강남의 용장이 아니라 조야가 다하는 장인의 명사가 되어 있었다. 그 지적 양조의 변장 한수 등이 난을 일으켰을 때 정량장 동탁이 토월에 대입먹고 양주로 가서 나 4일 만에 끌고 이기지 못하였다. 그때 조전 사공 장원을 거기장군으로 임명해 변장과 한수 토발하게 했다. 이때 송견은 참군사로 참전했다. 이때 장원은 전세를 드리기 위해 동작을 부려들었으나 길을 여겨 늦게 왔을 뿐만 아니라 장원의 제목이 심히 불선한 태도를 나왔다. 이때 송견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동태였니 장군,
동탁은 지은 죄를 겁내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령이 정한 길에 여겼으니 마땅히 구법으로 그의 목을 쳐야 합니다. 동탁의 죄는 하나하나 예리하게 철거하여 못배기에 주저하였으나 관찰을 받았다. 지금은 각초의 도적이 날뛰는 데인데 장수를 아껴야 되네. 그 세상에 알려지나 손길에게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한다. 송견은 적당한 정치력과 상황에 따른 지적적인 논법 그리고 용맹으로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크게 인식되어 나간다. 게다가 자신이 거느린 많은 사병과 4명의 범같은 스승과 그를 보자고 있으니 감나의 용이 죽어낸 친구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때 유비에게도 기회가 왔다. 조정에 멸받고 유주보에 되어 내려온 유우는 적이 엄청난 세력에 놀란다. 도적의 수가 10만이라고 보평대수와 대수적이고 청주와 기수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다니 유주는 안전한 것이 전혀 없지 않는가. 게다가 군사도 빈약하고 배선들을 안정시키면 일단 근거지를 확보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여봐라. 근거지 좋아하네. 어디에 구멍을 벌쳐본 신을 치르느냐. 와, 몽땅 쓸어버려라. 원래 무관 출신도 아닌 유우는 혼백사에서 쫓겨났다. 와, 못 당했다. 다음시 유우는 가까운 종친인 유해에게 구원을 청했다. 자네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네. 한데 유우가 자네들 잡으려고 구사를 불렸지만 이번엔 도구를 매질한 죄를 씻는 기회네. 그래도 좀 있어서 몸살하던 유관장 삼형제는 올려 삼천의 구사를 끄고 출발한다. 하하하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고요. 영원히 도망자치가 된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이 죽으라 먹으면 없는 모양이요. 사랑은 나의 장바사무야. 그동안 길에서 이렇게 어떻게 견뎠니? 이제 내 장살의 배우자는 감촉을 실컷 느끼게 해줄 것이로다. 유주성 고녀는 도적들의 배우로 쳐 야차같이 베고 또 베어 쌓인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린다. 구원군이다. 나가서 놈들을 몰살시켜라. 모조리 죽여라. 후퇴 사람 살려. 깜짝 놀랐네. 갑자기 뒤에서 기습을 당해서 그럴 겁니다. 그렇다. 전열을 다시 전배해라. 저런 것들에게 진짜 우리의 실력을 보여줘야겠다. 난 적들에게 혀를 찔려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돌짓 볼 때는 보여줘라. 유관자 사면제에게 또 맥이 되고 빤다. 저런 것들이 다 있어. 군사는 적었지만 타고난 무예에다 그동안 싸움터에서 쌓아올린 노하우까지 발휘되어 삼형제는 정구들이 매번 무참히 박살내어버린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싸울 때마다 깨어지니 군사가 반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승싸움이다. 그리고 장순 장군은 여경 밖으로 도망가 버렸다. 사나이 태어나면 천하의 거부로 하늘이 돕지 않는구나.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잘들 챙겨서 뛰어라. 공이 아니었으며 큰일 날 뻔했소. 고맙소이다. 별 말씀을 주어진 일이나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유화에게 모두 늘었소. 나와 종친이고 그때의 사건은 도구는 그놈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면서요. 좀 더 참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 도적의 두목 장수는 후아에게 목이 잘려 유우에게 돌아오고 동생 장군은 스스로 몸매달아 죽었다 한다. 유비는 유우의 상소에 의해 죄를 면하고 함이란 곳에 승으로 제소된다. 그리고 어디 고다른 곳에 위로 옮겼는데 그는 그 어느 곳에 세운 공에 비하면 파살거 없는 굴리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중에 별부사마로 평원에 현령을 맡게 되어 한 단계 뛰어오르게 되었는데 그전 그 사이에 변명을 첨예하고 오한의 탐자 안에 그 족수들을 환복하나 그래서 이제 만난 군물로서 크게 된 공순찬이
조정이나 한껏 유비를 지켜서 표문을 올렸다.